납계가 무덤에서 파낸 것의 정체.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나는 죽은 딸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6시 공동묘지를 감싼 안개 속에서 한 줄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듯한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에 찬 소리였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한 마리 황갈색 코카스파니엘이 드러났습니다. 개는 한 묘비 앞에서 앞발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닌 무언가 간절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발톱이 흙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울음,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진실을 부르는. 또 왔네, 저놈이. 60대 관리인 박 씨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된 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쫓아내려 했지만 개의 눈빛을 본 후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일이야. 개가 사람 무덤만 골라서 파다니. 오전 8시가 되자 성묘객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게 또 있네요. 며칠째 저러는 거예요? 김말수는 70대 할머니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토박이였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어릴 때를 기억했습니다. 늘 웃음이 많던 아이, 그런데 엄마와는 자주 다퉜던. 걔도 사람 마음을 아는가 보오.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이철수는 50대 중반의 목수였습니다. 10년 전 민지가 죽었을 때 관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영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그때 한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선영, 58세. 검은 옷차림의 그녀가 개가 파고 있는 묘비에 다가갈수록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이 묘비를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민지의 묘.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개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 개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너 혹시? 개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나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기억은 때로 가장 친절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개는 여전히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고 선영은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개의 모습이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더욱 굳건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사명감에 이끌리는 것처럼. 아주머니, 저 개가 혹시 민지와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게 딱 그 무덤만 파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지가 개를 키웠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개를 좋아하긴 했어요. 사실 선영의 기억에는 빈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지가 죽기 전 몇 달간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의사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었죠. 집에 돌아온 선영은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공간.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지와 향수 냄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달콤함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기록들. 엄마와 또 싸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항상 바빠.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오늘 길에서 강아지를 봤다. 코코라는 이름표가 있었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데려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선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코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넷째 날 개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무릎을 꿇고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혹시 코코니? 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 순간 무언가가 기억의 심연에서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날 뭔가를 간절히 부탁했던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궁금해. 함께 찾아보자. 개가 처음으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아픈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코코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마치 비가 모든 것을 씻어버리기 전에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듯이 그때 코코의 발에 무언가 걸려 나왔습니다. 작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묘지에는 단풍나무가 없었거든요. 선영이 그 가지를 들어 올리자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집 뒤편 산의 단풍나무. 민지가 자주 올라가던 그곳에 코코가 더 깊이 파자 다른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작은 돌멩이, 마른 나뭇잎, 그리고 무언가 얼룩이 묻은 조각들. 이게 뭐지?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선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소리내어 말했다는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기억해줘. 민지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엔 저희만 있어요. 혹시 병원에. 하지만 선영의 시선은 코코가 파낸 것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분홍색 천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심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민지가 아끼던 인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에? 민지가 마지막 날 차고 나갔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거 민지가 차던 팔찌 아니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